임차인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지나서 임차인은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대차에서 계약의 갱신에는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갱신, 2.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3. 민법에 따른 전세권일 때 묵시의 갱신, 4.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5. 민법의 임대차에 따른 묵시의 갱신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러한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많은 종사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 5가지 갱신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과 민법의 임대차에 따른 묵시의 갱신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은 임대차 만료 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합에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민법에 따른 전세권일 때 묵시의 갱신.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묵시의 갱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계약갱신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과 민법상의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임법상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다면 임대차 기간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항.
이것이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의 차이입니다. 이 상태를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민법에서의 묵시의 갱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민법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되어 당사자는 누구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일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정리, 계약기간 중 현재 이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상태에서, 즉 월세가 100만 원이면 밀린 금액이 2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1. 합의갱신, 당사자 간의 합의갱신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오케이하면 계약갱신으로 2년이 보장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이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상태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4. 민법상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많은 사람들은 주택임대차에서 2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쌍방이 아무런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연체액에 달하는 금액이나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때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하였을 때에는 6월, 임차인이 통고하였을 때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까지도 2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다는 것. 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면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되죠.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죠. 그렇게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면 주택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가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상가임차인은 10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